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난 10월 19일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강연을 시작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 변화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또 도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길을 찾아 나선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셈입니다. 5회에 걸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는다를 화두로 삼아서 진행해온 이 한 달 동안에도 사실 어김없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는 요동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도 한미 군사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전개되는 동안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위기지수는 끝없이 높아졌었습니다. 이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의 길을 찾는 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 평화의 끈을 절대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이 강연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코리아 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회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를 화두로 삼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은 변화무쌍한 남북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학계의 원로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시각에서도 한반도 평화 현실을 살펴보았고 이념적 갈등과 진영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가능성 모색과 함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탐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민족 공동체와 평화,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서 마무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족 종교 쪽에서 활동해 오신 세 분의 활동가 내지는 학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 우선 한국종교인 연대 상임 대표이신 김대선 원불교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교무님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쁘실 텐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동학학회 회장이시고 천도교 종학대학원장을 역임하신 경희대 임형진 교수님이십니다. 임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천도교와 원불교 등 여러 민족 종교들이 포함된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특히 그 결의열 살리기 운동본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이찬구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족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임 교수님을 먼저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근대 한국 사회 민족 종교의 출발이 수은채주 선생님의 동학에서부터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영진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시지만 소개해드린 대로 현재 동학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천도교 종학대학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천도교에 대한 글을 많이 써오셨고 북쪽에 있는 천도교 청당에 대한 연구도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신문의 논설위원이세요. 그래서 맷돌 고성이라는데 맷돌 고성 아주 그냥 고고한 이러한 목소리를 내시는 그러한 칼럼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강연을 열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동학농민혁명이란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 1984년이었으니까 거의 130년이 경과하고 있네요.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이 많았고 결국은 한반도의 허리가 동강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도 절반이 깨어진 사기 그릇처럼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제 모습 갖추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자세한 말씀을 이명진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코리아 연구원에서 초청을 해주셔갖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사실 뭐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서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경희대학교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동학학회라고 동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전문학자들 전국에 한 250여 명 정도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자발적으로 다 운영하는 동학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를 또 지금 어떻게 뭐 순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동학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른바 이제 남북 교류하는 차원에서 북쪽에 있는 천도교 청우당과 교류를 좀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런 이제 제 연구 주제 자체도 또 남북 화해고 또 그리고 천도교 청우당을 통한 남북 화해와 남북 협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그 지금 이 취지에 적합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 평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또 우리 모두의 이제 그 앞으로 숙명처럼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지형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반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소위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이 자기네들은 완도고 완전한 섬이고 우리는 저 반쪼가리 섬이다라는 뜻으로 다 이제 반도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는 사실 반도라는 말이 적합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한반도라는 말을 썼으니까 저도 지금 한반도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 한반도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위치가 절묘하다 보니까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묘하게 이제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지역 그리고 또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도 있죠. 이른바 이제 대륙 문화를 일찍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해양 문화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평화를 지향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뭐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다가 5,000년 동안 뭐 900 몇 번의 침략을 받았다, 외침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케이스는 이제 극히 드물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지혜를 좀 깨닫고 옛 지혜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갖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 자체가 평화를 가장 지향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피봇 국가로서 정말 균형감과 이런 것을 지녀야 되는데 하여간 정말 삼국 통일신라 시대도 얘기를 해주셨고 항상 그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양쪽을 이렇게 통합하는 조화와 균형 이것을 모색해온 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지혜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대선 원불교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대선 교무님은 현재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이신데 한국종교인연대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아마 우리 한국에 설립이 돼서 종교 연대 기구로 성장을 해왔고 지구와 생명체들을 위하고
평화와 정의,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네. 목표로 하셔서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 종교 연대 사명을 띠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온불교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소태산 대부님께서 이론주의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론주의. 그 이론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론상의 지를 최고의 이상. 그러니까 저희 온불교의 상징이 이론상이죠. 이론상인데 그 이론상이 최고의 이상과 근본 이념을 하는 상호 태도 또는 이론상 진리에 바탕하여 모든 진리관이나 존재론 또는 가치관 등을 이해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각득한 진리가 우주 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생의 시민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 중생의 그런 본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론상을 만들어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론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굉장히 그 광의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후로 또 그런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남북 종교인들이 그 정례적인 교류를 하자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종교인들은 정치를 떠나서 이건 정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 종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세계 종교연합의 역할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KCRP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제 URI 코리아도 한국 종교연합도 이 종교인연대도 아까 조금 전에 1999년도에 이렇게 발족했지만은 세계 본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또 이 참가 국가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 한 90개 국가가 이 정도 이렇게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지혜가 한 10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 우리 한국 종교인 다 접하지 못했지만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서 이 국제사회 세계 종교연합의 역할 등 연대 그런 정신들이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회문화 교류 대북 관계는 사회문화 교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 사회문화 교류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은 언젠가는 평화 통일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가 결국 인류 사회의 그 평화를 지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점에 와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참 우리 남북 간에 우리 문제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에 대해서 민족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그 온불교 교법에 따라 교법에 또 근거하고 또 우리가 현재 우리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동화합에 그야말로 원불교는 이제 이론상 그렇죠. 저희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가 사실은 한국종교인평화 KCRP에서 그 이전에는 이제 타종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이웃종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1998년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한국 문화의 어떤 변화랄까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제 조금 많긴 하지만 용어의 사용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정말 그 초당적인 그런 협력을 견인을 하려면은 이런 대동화합 사상이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먹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원불교에서 많이 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찬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찬구 박사님은 사실 천도교와 뿌리가 같은 거죠. 수은교. 수은교의 법사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 3원장 중에 한 분이신데. 여기 맺었죠? 예. 한국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종교 진영 그 울타리를 참 잘 이렇게 보듬어 오신 분이 있고 2003년에는 이제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여기에 이제 출범하면서 그 3바역도 하셨습니다.
특히 결여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정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남북 그리고 해외까지 결여를 살리는 정말 민족 종교, 민족 혼을 살리는 활동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제 한국 신종교학회 상임이사이시기도 한데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 아주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신문화의 근본을 밝히고 이를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깊이 해오셨고 결국은 이게 뭐 통일 철학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이 험난한 국제 환경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지 그 해안을 민족 종교 관점에서 본 공동체 평화라는 그 제목 강연에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창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창구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민족 종교의 관점에서 본 공동체 평화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저는 그 사상적 측면에서 그것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족 종교의 사상적 근원을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인 원리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때 청수, 정화서 이렇게 물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장 순수하고 그러한 순수한 우주의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 어떤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매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하나의 결의의 얼, 우리 민족의 얼, 그것이 결국 평화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정신의 복원은 항상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자주의식을 표명했을 때 우리의 정신과 이 얼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세에 의존하거나 그럴 때보다도 자주의식을 가질 때 결국 동학은 자주의식을 회복하는 하나의 어떤 어떤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족종교 기본 정신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결국 이러한 21세기에도 오늘 시대의 남북 분단 시대에도 우리 평화 공동체로 가는 길에 아직도 민족종교의 그 가르침은 유효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계속 이어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그 자부심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정말 그 험난한 그러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를 쭉 해왔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온고이 지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생명력의 근원을 밝힐 수 있어야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그 지혜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 변화,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얘기를 할 때는 사회과학 이론만 가지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석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오늘 우리 민족 공동체, 민족 사회 안에 있는 중요한 원리, 여기에 대한 이해, 또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어졌었던 역사의 그 교훈,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은 100여 년 전과 사실 세기로 따지면은 3세기가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19세기, 20세기, 우리는 21세기인데 그래서 이 3세기를 넘나드는 이 혼돈과 갈등의 우리 한반도 이 부분을 함께 짚어주신 세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 흐름은 더 빨라졌죠. 그 이전보다. 지금은 너무 빨라져서 어지러울 정도인데 그럴수록 오늘처럼 잠시 머물러서
역사의 교훈을 되살려 가지고 안정된 호흡을 찾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생명과 평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5회에 걸친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 강연회를 마치면서 아무리 동북아 정세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반만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한민족의 혼, 결의의 혼을 되살리는 그 힘과 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리 세 분의 그 고언과 당부를 끝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굳건한 의지로 열어나가자 하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이 소중한 강연회를 아껴주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김배성 교수님, 이창구 박사님, 임현진 교수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내년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